예, 이번에는 그 퇴직금과 우리 금품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죠. 어차피 이제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퇴직금. 사실 퇴직금은 우리가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 어떤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노후 설계의 차원이 좀 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퇴직금 받는 걸로 노후 설계가 좀 되기 어렵죠. 왜? 1년에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이것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하지만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뭐 퇴직금 누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지급하는 사업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년 근속하면 30일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364일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금 발생하느냐? 뭐 30일 나누기 365 해갖고 하루 빼나? 아니다. 1년을 근속을 해야 된다. 1년을 채워야 됩니다. 1년을 근무를 해야만이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제도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퇴직금 제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퇴직금은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고요. 한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그 따로 별도로 차등을 두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차등을 둬서는 안 되고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항상 퇴직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퇴직금은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좀 잘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금품청산. 아니 그저 남들 잘 다니고 해서 잘 걸러갈 때야 뭐 퇴직금 잘 받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 어려워 힘들어 동료들 다 같이 못 받으면 그거 참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금품을 어떤 식으로 청산받을 것이냐. 일단은 금품청산은 발생일로부터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도산 났는데 뭐 노동부에 진정, 고발 하지를 못해요.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등 내용을 전부 청산해 줘야 되는데 이 제기도 역시 14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러면은 금품 청산을 14일 이내에 하는데 임금 중에서 회사가 힘들어서 막 7개월, 8개월 밀려 있고 뭐 나는 10년 근속했는데 다 밀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좀 없습니다. 뭐 이 금융권에서 뭐 질권, 저당권 다 잡혀놓고 그랬겠죠. 물론 회사 그렇게 힘들기까지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 뭐 담보 잡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굴려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노동자들이 물론 이제 사업주도 사업이 좀 그 파탄에 이를 지경이면 오직 힘들겠습니까? 근데 뭐 거기서 몸담고 임금을 생계의 유일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7개월, 8개월 못 받으면 힘들어지죠. 하지만 이 법에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최종 3개월분 3개월분과 3년분 퇴직금 3년분의 퇴직금과 임금 3개월분 재보상금만을 최우선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권, 저당권, 기타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급받아야 될 것이냐. 회사 부도났어. 뭐 7개월, 8개월 임금 못 받으니까 당장 생존권에 위협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가서 일용직으로라도 좀 뛰어봐야 되겠는데 이놈의 7, 8개월 동안 임금 안 나온 거 그거 3개월치 받겠다고 매달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날아갑니다. 가장 먼저 우선 해야 될 절차. 가장 먼저 노동부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를 처벌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일단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7, 8개월 버텨온 동안 사업주하고 사업주에 대한 애정도 있고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고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임금 체불 내역을 사실관계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을 해서 노동부로부터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임금 체불 확인원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공증을 받으면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사업주하고 공증을 받으면 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하나 있다. 건물이 회사 건물이 있는데 갑이라는 은행, 을이라는 은행, 병이라는 은행, 금융권에서 다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놨어요. 네. 공증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 민사 소송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 여기서 벌써 소송에 들어가 있어. 소송 들어가 가지고 채무 명의를 확정 받아 가지고 집행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근로자들이 확인원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에 채권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걸 3개월분과 3년분을 우선 변제 받았을 거예요. 89년 3월 29일 그날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재직한 사람들 중에서는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251분 251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8년 4개월분 될 겁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법이 개정됐죠 아마. 그래서 한 8년 4개월분 이제 3개월 최종 3개월분과 3년분으로 법이 개정된 게 9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89년 3월 29일 법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은 퇴직금과 임금 3개월분이 최우선 변제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니까 퇴직금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을 확 바뀐 게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퇴직금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9년 3월 29일 이전부터 근로했던 사람들은 이제 251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법원의 채권자들이 다른 제3채권자들이 집행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게 이제 경매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넘어가면 이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돈이 법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3년분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채무 명의를 확정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참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니 법에서 3년분과 3개월분의 임금이 채권의 최우선 변제라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받겠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채권자들이 집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에게 우선 변제 대상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재보상금도 같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재산이 좀 있을 때는 좀 이런 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데 재산이 없어요. 이놈 회사가 망해도 아주 쫄딱 망했어. 아니면은 영세 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죠. 건물 하나